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함성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카메라 조작의 순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조작 순서는 매번 반복해서 익혀 주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메라는 아주 차디찬 기계이기 때문에 사진예술은 그 차디찬 기계를 통해서 사진의 온기를 불어넣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계를 잘 익히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 카메라 꺼내셨죠? 자, 다시 한번 켭니다. 자, 같이 켰습니다. 켜면 정보가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드 다이얼에서, 모드 다이얼 꼭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모드 다이얼에서 A, B 또는 A 확인 설정 됐죠? 두 번째, 메뉴에서, 그러면 반드시 메뉴를 눌러서, 메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에 순서가 메뉴에서 다 찾기 때문에 잊지 않고 다시 메뉴, 또 잘 안 되면 샷다를 살짝 눌렀다가 다시 메뉴,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돌리면 첫 번째 화면에 화질이 나와 있습니다. 화질은 엑스라지, 파인 라지로 한다. 이거는 고정해 놓고 쓰지만 쓸 때마다 화질이 제대로 있는가 확인한다. 네, 잊지 말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갑니다. 그때 옮길 때는 메인 다이얼로 돌린다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메뉴에 보면 ISO가 나옵니다. ISO, 커서를 밑으로 내려서 ISO 지정하면 400, 800, 1600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밑에도 우리는 여기에 되게 크롭바디는 자동을 최대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쓰지 마시고, 자, 오늘 다시 얘기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 바깥에 ISO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메뉴가 떠 있을 때는, 이렇게 떠 있을 때는 누르면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타치를, 샷다를 해서 싹 사라진 다음에 다시 메뉴 요때는 ISO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오토에서부터 100, 200, 400, 800 쭉 나오죠. 그 중에서 컷을 움직여서 딱 세팅.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저하고 400, 800을 주로 쓰고, 광선이 아주 부족할 경우에 1600, 풀바디 가진 분들은 아주 실내 어두운 데 찍어야 한다 이러면 3200, 이렇게 6400 써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ISO가 있는 메뉴의 밑에쯤에 화이트 밸런스가 있죠. 화이트 밸런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색, 온도, 색채, 균형.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누르면 AWB, 오토 화이트 밸런스. 또 태양광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은 AWB 자동에다 놓고 쓰는데, 앞으로 컬러 배우게 되면 데일라이트, 주광용이라 했습니다. 요거를 중점적으로 쓴다. 그래야 대외 경쟁력을 갖는, 대외 경쟁력이라 하면 우리가 세계에 내놔도 외국의 작가들도 감동할 좋은 컬러,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적극적으로 이제 쓰는 방법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제 픽처 스타일, 그 다음에 메뉴를 IS 메뉴에서 다시 하나 건너가면, 그 다음에 픽처 스타일이 나옵니다. 픽처 스타일 어제 했죠? 그거는 우리가 그 많은 중에서 또 두 가지만 쓴다. 컬러를 찍을 때는 표준 S, 스탠다드. 흑백을 찍어야 되겠다. 모노크롬. 우리는 찍을 때마다 컬러와 흑백을 판단해서 찍는다. 왜 그런가? 우리는 적어도 작가의 주관적인 주의 주장을, 작가의 현장에 대한 판단, 가장 효과적인 나의 주장, 나의 표현이 무엇일까 판단해서 컬러로 찍을까 흑백 찍을까 결정을 해서 아예 찍을 때 그렇게 찍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메뉴 밑에 보면 측광 모드가 있습니다. 측광 모드. 이거는 거기를 보면은 또 몇 가지가 나오죠.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자, 거기 보면 우리가 픽처 스타일 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측광 모드 있습니다. 측광 모드를 누르면 여기 4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평가 측광. 요걸로 세팅해서 쓰도록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또 부분 측광도 있고 중앙 중점 측광도 있고 평균 측광도 있는데 왜 이걸로 써도 되는가? 다음에 우리가 비사계 심도하고
노출 보정, 브라켓팅 배울 때 그 브라켓팅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써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게 같은 메뉴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중요한 마지막으로 화면 비율을 배우겠습니다. 화면 비율. 자, 화면 비율을 오면 우리가 자 한번 눌러볼까요? 메뉴에서 그러면 옮기면 화면 비율, 그 다음 칸으로 쭉 밑으로 보면 화면 비율 나와 있습니다. 화면 비율. 거기에 보면 3대2, 4대3, 16대9, 1대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우리가 픽처 스타일에서 표준하고 모노크롬, 컬러 흑백을 찍으니까 카메라 한 대로 두 대를 이미 이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비율,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요게 우리가 풀 바디의 경우에는 3대2를 메뉴 거기 우리 화면 비에 들어가면 풀 바디의 경우에는 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 3대2입니다. 그리고 그림에 4번에 3 이렇게 나와 있고 16대9, 1대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화면을 내다보고 찍게 되면 3대2로 찍히게 됩니다. 3대2라는 건 지난번 말씀드렸죠. 화면에 우리가 35mm 필름에서 한 카트가 36mm, 24mm 이렇게 해서 요것을 약분하면 3이 되고 여기 2가 된다. 그래서 3대2의 화면, 가로와 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4대3, 요거는 645 중형 카메라의 화면 비율인데 이거는 우리가 좀 잘 뭐 써도 됩니다. 쓰고 싶은 분은 쓰는데 우리 사진만에서는 대체로 요거는 안 쓰고 16대9를 씁니다. 16대9 하면 이게 16대9면 아래 위로 조금 줄여서 16대9. 그래서 이 16대9는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텔레비전 화면도 16대9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특히 익히면은 바로 동영상에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16대9. 그 다음에 1대1. 요거는 1대1은 정사각형의 사진이잖아요. 매우 매력 있는 포맷 구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고 설정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3대2는 그냥 찍으면 되지만 16대9나 1대1은 세팅을 하면 반드시 라이브 뷰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이브 뷰. 그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설정을 한 다음에 자, 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메뉴에서 쭉 하면 지금 화면 비율 나왔습니다. 화면 비율에서 지금 자 1대1을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1대1 세트했습니다. 그럼 1대1 됐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세팅했으니까 찍으면 되겠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파인더 옆에 보면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요게 라이브 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화면이 뜨게 됐죠. 여기에 지금 1대1의 화면이 떴잖아요. 그런데 요거 중에서 16대9와 1대1을 세팅하면 반드시 라이브 뷰 버튼을 눌러서 LCD 창에서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찍을 때는 여기를 들여다보고 아까 파인더를 들여다보고 찍을 때처럼 화면을 구석구석 살피고 밑에 있는 정보도 나와 있는 거 확인하고 이때 잡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겠죠. 양쪽 손을 팔꿈치를 몸에다 붙이고 단단히 이렇게 해서 초점 맞추고 또한 숨을 멈추고 찍고 이걸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일 중요한 측광 모드는 아까 한 가지를 하면 되고 화면 비율을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몇 가지 쓸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네 가지인데 우리는 여기 세 가지로 바꿔 쓰고 여기 픽처 스타일에서 두 가지 이러면은 우리는 카메라 한 대로 지금 5대 내지 6대를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자꾸 숙달을 해야 됩니다. 만약 세팅을 해놓고 라이브 뷰를 안 하고 찍게 되면 그대로 3대2로 찍히게 됩니다. 이거는 풀바디에서도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ODSR 간 경우에는 1대1 화면이 있는 경우는 파인더로도 찍히고 라이브 뷰로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화면 비율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카메라 조작의 순서는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쭉 오면은 한 7가지 내지 8, 켠다까지 하면 8가지가 됩니다. 요것을 반복해서 익히면 앞으로 사진의 카메라 조작에 관해서는 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여기 지금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정리를 해 드릴 것은 이것을 일일이 조작하기가 좀 번거롭다. 저의 경우에는 좀 조작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합니다만은 번거로움이 있다 하면 메뉴에서 끝부분에 가면 마이 메뉴가 있습니다. 그거 정리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화면 밝기, LCD 밝기 조절을 하는 것으로 카메라 조작의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여러분 하루 10분 온라인상에서 저 함성호를 만나시죠. 오늘 공부가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또한 함성호 사진TV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정오쯤에 일주일에 2편씩 앞으로 업로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